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 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뉴스톱 김준일 대표,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첫 뉴스 뭐부터 볼까요? 밥투정부터 쿠데타까지. 경찰국 이슈를 놓고 논란이 끊이질 않습니다. 네,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경찰서장 회의가 열렸다라는 얘기는 어제 해드렸었잖아요. 네. 그다음에 어제 전체적으로 여권이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대응하는 그런 그림이었거든요. 네. 여권의 움직임을 어제 한번 큰 그림으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크게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도어 스태핑, 그러니까 출근길에 약식 기자회견을 하는 자리에서 당연히 관련된 질문을 받았겠죠. 네. 이 질문에 대해서 행안부와 경찰청이 필요한 조치를 잘 해나갈 걸로 본다, 이렇게 답변을 해요. 근데 다소 원론적인 얘기로 들렸는데 네. 이게 원론적이기만 한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를 하니까 행안부하고 경찰청이 실제로 움직였고 그 다음에 여당인 국민의힘도 지원을 해주면서 이런 과정에서 밥투정, 쿠데타 이런 표현들이 나왔던 거고요. 대통령은 원론적으로 얘기했지만 그 다음에 장관이나 여당에서 나온 발언들을 보면 뭔가 훨씬 강화되는 느낌. 하나하나 좀 볼까요? 네. 일단 행안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예정에 없던 긴급 브리핑을 해요. 네. 그러니까 아침에 윤 대통령이 이렇게 출근길에 얘기를 한 다음에 오전 11시에 긴급 브리핑을 하게 됩니다. 이 중에 세 가지 중요한 발언을 좀 전해드리면 이 발언들이 강했기 때문에 일종의 돌격대장 역할을 한다, 이런 평가들도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하나회에 12.12 쿠데타에 준하는 상황으로 대단히 부적절하다. 그러니까 총경들이 모였던 회의를 이 군사 쿠데타에 비유를 한 겁니다. 네, 네. 어떤 근거를 들었냐면 경찰이 무기를 소지할 수가 있고 또 물리력이 있다, 이런 점을 들어서 군사 쿠데타랑 비유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로 징계 차원을 넘어서 형사처벌까지 될 수도 있는 엄중한 사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즉 총경들 회의했던 게 지금 징계는 일부 이뤄졌는데 그 다음에 형사처벌 대상도 될 수 있는 행위라고 규정을 한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로 경찰대 배우설을 제기를 했습니다. 예. 이번 경찰서장 모임을 주도하거나 이렇게 이끌었던 특정 그룹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기자들이 이 경찰대 출신 얘기하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정확히 파악하지는 못했지만 다 특정 출신이다, 이게 경찰대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렇죠. 또 합리적인 의문이 된다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곳이 동시에 움직였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경찰청도 움직였습니다. 네.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퇴근길에 이상민 장관이랑 좀 비슷한 발언을 내놨어요. 다만 이제 입장이 있다 보니까 조금 발언의 수위는 부드러웠습니다. 일단 류사명 총경의 대기 발령 조치에 대해서 입장을 물으니까 철회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상민 장관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역시 관련된 질문이 나왔거든요. 네. 그랬더니 이 주도자와 일반 참석자들은 책임의 경중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또 조사를 통해서 응당한 조치가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역시 원론적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이 형사처벌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은 그런 그렇죠. 발언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별도로 경찰청이 공문 내려보냈거든요. 공문의 이름, 제목은 복무규정 준수 강조 지시, 이런 제목이었는데 이 핵심적인 내용 두 가지만 짚어보자면은 네. 이 경찰국 설치 반대하는 단체 행동 하지 말라. 집단적으로 모이지 말아라, 이게 하나고.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상사의 정당한 지시나 명령을 부정 비난하는 행위에 대해서, 즉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하지 마라,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비판, 비난하는 언론 인터뷰 하지 말아라, 요건데요. 그리고 여당도 아까 지원했다라고 예. 말씀드렸는데 이 권성동 원내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직무유기이자 국민 혈세로 월급을 꼬박꼬박 받는 이들의 배부른 밥투정이다, 이렇게 답변을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가요, 이제 팀장급이죠. 어제는 이제 경찰서장급 총경 인터뷰를 했다면 지금 그 밑에서 움직이고 있는 이제 현장의 팀장급들 중에 한 분을 어제 섭외를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근데 오후에 이렇게 인터뷰를 하지 말라는 공문이 하달됐기 때문에 이분이 그럼 이제 인터뷰를 취소하시려나 이렇게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인터뷰를 그대로 진행합니다. 예. 뭐 밤사이에 상부에서 어떤 연락이 왔거나 이런 일은 없었는지, 또 어떻게 인터뷰에 나서게 됐는지 제가 잠시 후에 질문을 직접 하도록 하지요. 박 기자. 네. 이 경찰 반발도 말씀하신 대로 좀 이어졌거든요. 네. 오히려 좀 불에 기름을 부은 그런 모양이 됐는데 일단 류사명 총경 같은 경우에는 계속 언론 인터뷰에 나가가지고 뭐 이상민 장관의 주장을 반박을 했어요. 네. 이 경찰국 신설이 더 쿠데타 같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지금 경찰청 서대문가 앞에 있는 경찰청 앞에는 군조 화환이 수십 개가 왔습니다. 이게 문구는 국민의 경찰은 죽었다, 이 경찰들이 보낸 겁니다. 자, 여기까지 김준일 대표. 예.
일단 사흘 전에 그 김대기 비서실장, 대통령 비서실장 기자들하고 간담회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요구사항, 지시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한 3가지 정도 스타 장관이 많이 나와야 된다. 네. 그 얘기를 했고요. 정무 감각을 가져야 된다. 예. 그리고 브레인이 많은 국회와 협조해서 일을 해야 된다. 그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가장 핵심 측근이죠. 충암고 서울대법대 4년인 이상민 장관한테 구현이 됐 스타 장관이 일단 됐습니다. 이상민 장관을 모르는 사람이 없게 됐고 그러게요. 정무 감각이란 게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는 여기에서는 이제 쿠데타라는 발언으로 나름의 정무 감각이 생긴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윤석열 스타일의 정무 감각인 거죠. 결국은 그렇게밖에 이제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국회하고 협조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지금 사실상 선을 그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놓고 이제 네. 쿠데타라는 강한 표현을 넣고 일각에서는 이거 너무 거친 거 아니야? 오히려 지금 기름 붓고 있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평가가 나오는가 하면 한쪽에서는 공무원들 기강을 확실하게 잡고 가네. 뭐 이런 평가가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겁니다. 이렇게 윤석열 정부의 특징이 뭐냐면은 뭐 예. 법과 원칙 이런 거 되게 강조해요. 화물연대 파업이라든지 뭐 대우조선 해야. 근데 이게 운신의 폭을 좁히고 협상을 주도를 해도 법과 원칙을 어긴 거라서 홍보도 못 해요. 이게 마찬가지. 만약에 이게 이제 경찰의 얘기를 들어야 된다라고 하면은 쿠데타 세력의 얘기를 어떻게 듣습니까? 빨리 진압을 해야지. 10,000명이든 20,000명이든 징계를 해야죠. 그러니까 이게 스스로 운신의 폭을 좁힌 거고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절대 타협이 없다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원래 통상 입법 예고 기간이 40일인데 이거를 네. 4일로 줄여버렸어요. 국민의 권리 의무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이 없는 거라고 하면서. 예. 그래서 오늘 국무회의가 있고 오후에 또 이상민 장관 독대가 있고 그런 다음에 8월 2일 날 이거 시행한다는 겁니다. 이건 지금 정부 분위기로 봐서는 절대 이제 물러서지 않는 건데 어제 눈에 띄는 단독 보도가 하나 있었어요. MBC가 어떤가요? 보도를 했는데 네. 대우조선해양 파업에 이상민 장관이 경찰 특공대 투입을 검토해라라고 경찰에 지시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상민 장관이나 행안부 장관의 입장은 뭐냐면은 우리는 경찰의 인사나 예산에만 관여를 하는 거지 경찰을 직접 지휘하거나 그러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이 보도에 따르면은 예전에 용산 철거민집회나 쌍용차 노조에 투입을 했던 경찰 특공대를 지금 다시 검토를 했다라는 거거든. 그것도 장관이 직접 지시를 해서 그러면 그동안 했던 말이 다 거짓말이라는 게 사실이 아니라는 게 사실상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은 그러니까 이게 왜 경찰들이 우려를 하는지가 지금 드러났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요 이야기는 잠시 후에 류근찬 경감을 연결해서 좀 직접 더 확인하도록 하고 그 다음으로 가져봐 기자. 전현직의 기싸움. 어제 국회 대정부질의 얘기죠? 네, 원래 예고가 됐었잖아요.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원래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법무부 장관이었습니다. 네. 근데 첫 번째 질의자로 나섰거든요. 그래서 한동훈 장관하고 일종의 기싸움 그리고 질의응답을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어제 뜨거웠어요. 네, 이게 질문 시간이 한 17분 정도 되더라고요. 제가 네. 재보니까. 근데 이 중에 15분을 한동훈 장관한테 했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3번을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갔다 나왔다. 이게 대정부 질의 같은 경우에는 의원들이 주도권을 갖는 거잖아요. 정부의 장관들을 상대로 묻는 거니까요. 그런 식으로 좀 3라운드로 펼쳐졌다. 이렇게 요약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지금 다 들을 수는 없고 하이라이트 몇 개 준비해 오셨다면서요. 네. 들어볼까요? 물건을 끼워 팔기는 제가 봤어도 법령을 끼워 넣게 하는 건 처음 봅니다. 즉 업무는 없는데 직위는 만들었어요. 이게 꼼수입니다. 이게 법치농단이에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외향은 법치를 띠고 있지만 실제는 반법치다 이 말입니다.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시겠지. 한동훈 장관 내 마음에 들면 검증 안 하고 내 마음에 안 들면 검증하는 거예요? 과거에 그러면 위원님께서 근무하셨던 민정수석실에서는 그럼 어떤 근거에서 사람들 명부를 전부 대놓고 나서 검증하셨습니까? 왕 중에 왕 1인 지배 시대. 그걸 한동훈 장관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대검검사급, 고검검사급, 평검사 전부 다 한동훈 장관이 다 해버렸습니다. 이런 전례가 있어요? 과거에 의원님께 장관이실 때 검찰총장을 완전히 패싱하시고 인사를 하신 것으로 택도 없는 말 하지 마십시오. 야, 여기서 웃음이 확 터진 거죠. 지금 네. 웃음 부분은 편집이 된 것 같은데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막 박수 치면서 웃는 대답 잘한다. 이제 이런 장면까지 연출이 됐어요. 박 네. 기자.
이게 총 3라운드라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요약을 해보자면은 쭉 들으셨지만 1라운드는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 관한 그런 얘기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요약하자면은 박범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법무부가 그럴 권한이 있느냐 이렇게 했던 거고요. 한동훈 장관은 위임받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네. 또 2라운드는 검찰 인사 그리고 3라운드는 개별 수사에 관한 그런 공방을 주고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요. 김준일 대표, 예. 어떤 부분 주목해서 보셨어요? 지금 법무부가 탈검찰화 폐기를 공식화했다라는 이제 언론 보도가 나왔어요. 탈검찰화가 뭐냐면은 검찰의 주요 요직에 이를테면 법무부 장관부터 차관부터 해가지고 주 검찰국장 다 검찰이 그동안 장악을 뭐 아니면 요직을 차지했다는 건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너무 검찰이 많다라고 해서 이제 그걸 줄였거든요. 그래서 2017년에 71명이 있었는데 이거를 2020년에는 32명으로 한 절반 이하로 줄였는데 예. 이걸 공식 폐기했어요. 왜냐하면은 업무의 어떤 연속 전문성 부족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많았다라고 해서 그래서 어제 박범계 장관이 얘기했던 법무행정의 연속성이 뒤집혔다라고 하는 예. 게 뭐 이런 거거든요. 완전히 다 뒤집었다 어제 그 인터뷰에서 그랬잖아요. 그런 얘기죠. 박범계 그러니까 의원이. 그래서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불만이 있어서 박범계 장관이 좀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아요. 톤이 굉장히 높았어요. 예, 좀 저 정도까지 하셔야 되나 이런 생각은 드는데 제가 주목하는 거는 이겁니다. 오늘 이제 윤석열 대통령 오전에 독대하거든요. 또 예. 업무 보고해요. 그래서 무슨 얘기가 나올지도 좀 궁금하고 또 하나는 최근에 뭐 보수 진영이라고 해야 될까요? 한동훈 띄우기가 뭐 장난이 아니에요. 아니 뭐 띄우기 최근이 아니고 출범 초기부터 뭐 그렇죠. 한동훈 장관 인기는 대단했어요. 그래서 최근에 좀 재밌는 기사가 있는데 신동아에서 쓴 거예요. 제목이 고등학교 때 날라리들도 동훈이에게 함부로 못했다 했는데 이게 신동아 기자한테 물어보니까 이틀 만에 200만 뷰를 찍었다고. 그래서 한동훈 고등학교 친구한테 한동훈이 고등학교 때 어땠니? 그러니까 범생이었고 여자친구도 잘생겨서 얼굴도 많았고 이게 벌써 지금 장관 스타 장관은 확실합니다. 어쨌든 이 보수 진영의 이게 띄우기가 기사가 나왔다고요? 예, 이거 한번 읽어보십시오. 재밌습니다. 예. 그래요. 박순봉 기자. 네. 어디 집중하셨어요?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갖고 있는 굉장히 큰 신뢰가 좀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 최고위원 중에 한 명이죠. 지도부 중에 한 명이 했던 얘기인데 그때 당시가 한동훈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계속 연기가 되는 시점이었어요. 있었어요. 민주당이 계속 예. 반대를 해가지고요. 네. 근데 지금 상황 어떻게 대처할 거냐 장관 임명 빨리 해야 되는데 이렇게 기자가 물어봤더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쁘지 않은 것 같다. 뒤로 밀릴수록 청문회가 주목을 받을 거고 주목을 받게 되면은 소위 검수완박 이슈가 이 청문회에서 논의가 될 텐데 그러면 어그로라고 해서 이 관심을 다 끌어간 다음에 네. 한동훈 장관이 거기에서 다 이기면 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 일종의 전략으로도 활용이 됐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그만큼 이 여권에서는 한동훈 장관의 발언 능력이라든가 이런 걸 신뢰하고 있고 그리고 이 중요한 이슈마다 좀 끼어드는 그런 면이 있고요. 이 아무래도 이제 경찰국 이슈 같은 것들도 아무래도 이 한동훈 장관에게는 이제 직접 물어보지는 못하지만 또 관련해서도 또 영향을 끼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단연 화제였던 장면 3개를 보여주셨어요. 대정부 질문 오늘도 계속됩니다. 그리고 어제 통일부 권영세 장관의 그 대정부 질의도 굉장히 화제였죠. 북송 관련된 문제 이런 것들. 오늘 권영세 장관 2부에 초대합니다. 스튜디오에서 못다한 질문들 제가 더 질문하고 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째 짧게 갈까요? 네, 세 번째는 그 취임식의 VIP 참석자입니다.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때 국회에서 취임식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 아들 권모 씨가 VIP로 초청돼서 참석을 했다라는 게 사진으로 확인이 됐고요. 도이치모터스의 권오수 씨 맞습니다. 그 권오수 회장이 아들. 맞습니다. 주가 조작 혐의로 재판받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특히 김건희 여사도 이 사건에 연루된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을 받고 있고 또 검찰 수사도 여전히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아무리 그렇다 보니까는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주장들이 야당에서 나왔고요. 일단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어요. 이 취임식에 참석을 했다라고 해서 수사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니다. 이게 첫 번째 해명이고 두 번째로는 이 취임식 초청자 명단이 없어가지고 일일이 확인하기는 어렵다. 만약에 참석했더라도 수사에 영향은 못 미친다. 이런 걸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시사저널 보도를 보면 사진이 잡힌 거죠. VIP석에 앉아 있는 모습이. 네, 맞아요. 그 윤 대통령 아버지 윤기준 교수 뒷자리에 바로 또 앉아 있거든요. 그래서 좀 좋은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점도 주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김준일 대표. 예, 짧게 말씀드리면은 오늘 중앙일보 단독인데 공수처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 처가랑 김건희 의혹 본다라는 네. 기사가 나왔어요. 예, 예. 누가 보냐면은 박근혜 정부의 초대 특별감찰관실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차정현 검사를 영입을 해서
2015년 7월부터 3년간 근무했거든요. 지금 윤석열 그 가족들 본다는 건데 처가들 본다는 건데 이게 실제 볼 수 있을지 그 공수처가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이게 지금 주목이 됩니다. 여기까지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